대한민국 공군을 훨씬 강력하게 만든 하늘의 주유소 A330 MRTT 공중급유기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항공기의 항속 거리와 작전 지속 시간을 비약적으로 늘려주는 A330 MRTT와 우리나라의 KC330 시그너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거부터 인류의 발전사를 살펴보면 굉장히 찬란한데요. 철이나 겨우 가공해서 도구를 만들던 인류는 하늘을 나는 새들을 바라보며 나는 것을 꿈꿨고 눈부시게 발전한 기술로 어느샌가 비행기를 발명해 하늘을 날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빨리, 더 강하게, 더 크게 비행기를 만들고 싶었던 인류는 바람개비 같은 프로펠러 엔진을 넘어 제트 엔진을 개발해 초음속 시대를 열게 되죠. 이는 비행기가 발명된 지 채 50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이렇듯 인류는 원하는 기술이라면 무조건 개발해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왔는데요. 그럼 지금의 인류는 우리가 가진 기술에 만족하고 있을까요? 인간의 욕심은 정말이지 끝이 없습니다. 과거와는 비교도 하기 민망할 정도로 엄청난 발전을 이룩했지만 여전히 인간을 만족시키기 위해선 기술이 끝없이 발전해야 합니다. 이런 욕망은 인간이 날기 시작하며 항공기에 집중되는데요. 제트기의 시대로 접어들며 인간의 비행기는 엔진 힘도 엄청나게 강력해지고 수송량 또한 비약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자연스럽게 더 빨리 그리고 더 멀리 날아갈 수도 있게 되었죠. 하지만 제트 엔진은 그 성능만큼 연료도 많이 소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공기에 탑재할 수 있는 연료의 양은 한정적이니 연료는 도리어 항공기의 족쇄가 되는데요. 물론 제트 엔진을 장착해 더 많은 연료를 실을 수 있게 되었지만 그만큼 연료가 빨리 떨어지니 탑재량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인류는 한 번 더 업그레이드를 준비했죠. 우리는 차를 타고 다니다 기름이 떨어지면 근처 주유소를 들러 기름을 충전하는데요. 비행기에서도 이 원리를 똑같이 적용했습니다. 처음부터 많이 싣고 갈 필요 없이 기름이 부족해지면 주변에서 충전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떠올리는데 사실 지상에선 주유소를 만들면 되니 문제될 게 없지만 하늘에 어떻게 주유소를 만들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대형 항공기에 기름을 가득 싣고 다른 항공기와 함께 날아다니며 공중에서 기름을 급유하기로 결정합니다. 바로 하늘의 주유소 공중급유기의 등장이죠. 사실 제트기가 등장하기 전에도 공중급유 시도는 여러 번 있었는데요. 그전에는 기술 부족의 문제로 공중급유기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데 한계가 존재했지만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엄청난 수의 항공기를 운용하며 기술도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제트시대가 열리면서 더 현대적이고 본격적인 공중급유기가 등장했죠. 덕분에 인류는 더 오래 하늘에 채공하며 더 멀리 날아갈 수 있게 되었고 당연히 국토를 더 효율적으로 방위하고 더 멀리까지 나가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공중급유기의 뛰어난 성능에 미국은 물론 영국이나 독일 등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공중급유기를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선두주자인 미국의 경우에는 그 활용성이 엄청났는데요. 전략폭격기와 공중급유기를 함께 사용하면 지구상 타격이 불가능한 국가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A330 MRTT 역시 공중급유기입니다. A330 MRTT는 유럽의 항공기 제작사인 에어버스에서 보잉의 767기에 대항하기 위해 개발한 대형 민항기 A330을 바탕으로 제작한 기체로 엄청난 크기와 수송량을 자랑하는데요. A330은 우리나라의 대표 항공사인 대한항공에서도 잘 쓰고 있는 민항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공군에서도 KCX 사업을 통해 A330 MRTT를 도입하며 KC330 시그너스라는 제식명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항공 전력을 크게 향상시킨 질 좋은 공중급유기이죠. A330 MRTT의 재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장은 58.8m이며 중량은 125톤입니다. 승무원은 운용을 위한 2명과 공중급유를 위한 인원 1명, 그리고 작전에 필요한 인원 1명이 탑승합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880km, 항속 거리는 14,800km이죠. A330 MRTT는 공중급유기로 많은 양의 연료를 탑재하는데요. 무려 111톤의 연료를 싣고 다닙니다. 여기서 프로브 앤 드로그 방식과 플라인 붕 방식이라는 두 가지의 공중급유 방식을 사용하죠. 이 기체는 수송기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무려 38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으며 각종 화물도 45톤가량 탑재할 수 있습니다. A330 MRTT는 일단 공중급유기지만 앞서 말했듯 수송용으로도 운용할 수 있는데요. MRTT라는 이름 자체가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라는 의미입니다. 현대전에서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A330 MRTT도 공중급유 임무를 넘어 병력 수송과 화물 수송까지 모두
모두 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죠. 일단 공중급유기에서 가장 중요한 급유 방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공중급유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프로브 앤 드로그 방식과 플라잉 붐이라는 방식입니다. 프로브 앤 드로그란 공중급유기에 장착된 연료 공급용 호스인 드로그, 그리고 급유를 받은 항공기에 장착된 빨대 형태의 관인 프로브가 서로 연결되어 연료를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가장 간단한 공중급유 방식으로 공중급유기를 새로 만들지 않아도 기존의 수송기를 간단히 개조해서 사용할 수 있죠. 또 날씨가 좋지 않은 악천 후에도 급유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드로그는 급유기의 양 날개에 하나씩 달려서 두 대의 항공기가 동시에 급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고 장점만 수두룩하면 모든 항공기가 이 방식만 쓰겠죠. 프로브 앤 드로그 방식은 간단하게 제작할 수 있지만 급유 과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먼저 흔들리는 관 속으로 전투기에 고정된 관이 공중에서 딱 들어가야 하는데 엄청난 속도로 날고 있는 두 항공기를 딱 맞게끔 조정하는 것이 결코 쉬울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조종사의 엄청난 숙련도가 요구되며 잘 성공하더라도 주요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죠. 다음은 플라잉 붐 방식입니다. 이는 공중급유기에 장착된 고정식 급유관을 급유가 필요한 항공기에 삽입해 급유를 진행하는 방식인데요. 이 방식의 특징은 흔들리지 않아 안정적이며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양의 기름을 급유할 수 있습니다. 분당 무려 4,500리터나 급유할 수 있으며 이는 70리터 정도 들어가는 그랜저를 1분에 64대나 주유할 수 있는 양입니다. 앞선 프로브 앤 드로그 방식의 느린 주유 속도를 보완한 형태이죠. 한마디로 프로브 앤 드로그는 두 관을 연결하는 방식이며 플라잉 붐은 관을 기체에 꽂는 방식입니다. A330 MRTT는 이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데요. 최대 111톤의 연료를 탑재해 자유롭게 급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십 기의 전투기에 급유할 수 있는 양으로 말 그대로 하늘의 주유소이죠. 이 기체의 장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원래 보통의 기체는 조종석과 나머지 좌석이 분리되어 있지만 이 공중급유기의 경우 조종석을 더 넓혔습니다. 그래서 급유를 위한 인원이 조종사와 같은 공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할 수 있으며 유사시 유연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A330 MRTT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다목적 급유 수송기인데요. 공중급유와 더불어 수송 임무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최대 308명의 병력을 태울 수 있으며 화물은 45톤까지 탑재할 수 있죠. 심지어 환자를 이송하는 의무 수송기로도 운용할 수 있는데 130개의 이동 침대를 이용해 많은 환자를 빠르게 이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A330 MRTT 하나만으로 공중급유기부터 대형 수송기 그리고 의료 수송기까지 여러 임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보니 많은 나라에서 도입했는데요. 영국과 프랑스 등 총 8개의 국가에서 도입했으며 여기엔 우리나라도 포함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공중급유기의 필요성을 느끼고 1993년부터 공중급유기의 도입을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업들의 우선순위가 더 높았으며 이 와중에 경제가 한번 휘청하는 등의 풍파를 맞게 됩니다. 그렇게 공중급유기의 꿈은 좌절되나 싶었지만 주변의 다른 국가들과의 외교적 분쟁이 이어지면서 공중급유기의 필요성이 대두되는데요. 특히 독도나 이어도 등 한반도와 떨어져 있는 우리 영토를 수호하는 데 꼭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2015년 우리나라는 KCX 사업을 시작해 공중급유기 도입을 추진했으며 이때 에어버스의 A330 MRTT가 보잉의 KC-46C 그리고 이스라엘의 KC-767을 제치고 우리나라의 공중급유기로 선정됩니다. 총 4기의 A330 MRTT가 2018년에 도입되었고 명칭은 100조짜리의 영문 이름인 시그너스로 정해지죠. 시그너스의 효과는 가히 상당했는데요. 과거 우리나라는 주력 전투기인 F-15K나 KF-16을 가지고도 독도나 이어도에서 30분 이상 작전을 수행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이 정도로 제대로 된 전투는 당연히 불가능하며 잠깐 경치만 구경하고 돌아와야 할 판이었죠. 하지만 시그너스의 도입으로 작전 시간이 90분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시그너스로부터 공중급유를 1회 받을 때마다 작전 시간이 1시간씩 늘어나며 최종적으로 작전 시간을 3배가량 늘릴 수 있었습니다. 또 F-15K와 KF-16으로 평양과 원산 이북 지역까지도 충분히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대북 작전도 더 수월해졌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뛰어난 시그너스를 4기나 도입했는데요. 그중 초기에 도입된 기체들은 플라잉 붐 방식으로만 사용할 수 있어 조금 아쉬웠지만 이후 도입되는 기체에선 프로브 앤 드로그 방식을 도입했고 이로써 우리나라 역시 급유 방식에서의 걸림돌이 사라지죠. 앞으로 KC-330 시그너스가 우리나라의 공군 전력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고 먼 거리에서도 무리 없이 비행하게끔 보조해주는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이렇게 공중에서 항공기의 연료를 채워줄 수 있는 하늘의 주유소 공중급유기 A330 MRTT와 우리나라의 KC-330 시그너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있는데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스토리였습니다.